네, 2.3 표본 분포.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통계 그를 위한 그 이제 이론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표본 평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앞에를 좀 읽어볼까요? 모집단에서 추출한 확률 표본에 의해 표현된 통계량의 분포를 표본 분포라 한다. 표본 분포란 말을 이제 자주 쓸 텐데, 표본 분포란 뭐냐? 모집단에서부터 추출한 확률 표본들 가지고 나타낸 통계량의 따르는 분포예요.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추출한 확률 표본이 뭐 x1, x2, xn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크기가 n인 확률 표본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가지고 표현된 통계량, 그러니까 얘네들로 이제 나타내는 거죠. 어떤 값을, 어떤 양을, 이게 세타라 합시다. 세타라는 값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통계량이라고 불러요. 얘를. 이 확률 표본으로 나타낸 통계량. 이 통계량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 이것이 따르는 분포. 이 통계량의 분포, 그거를 표본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분포를 얘기했던 것들은, 그러니까 이산 분포, 이산, 음양, 초기화, 아니면 정교 분포, 포화성 분포, 이런 분포들은, 지수 분포, 이런 분포들은 그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보면 나타나는 분포들인데, 여기서부터 다루는 분포들은 그런 데서 나온 것들을 가지고 그 표본들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분포를 따르는 표본들을 가지고 어떤 통계량을 만들었을 때 걔가 따르는 분포를 표본 분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 이런 거에서 바로 나오는 그런 분포라고는 그런 분포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표본 분포는 뒤에서 다루죠. 이제 좀 뒤에 가면 추정 또는 검정 등을 이제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들인데, 추정, 검정에 이제 이용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모집단의 평균, 그거를 모 평균이라고 그러죠. 그 모집단의 평균을 뮤로 이제 주로 나타내고,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 그 다음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는 시그마, 그 다음에 모집단의 비율, 모 비율은 P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주로 이렇게 쓰기로 합시다. 물론 다 쓸 때마다 이제 요 얘기는 할 거예요. 모 평균, 모 변수, 모 표준 편차, 모 비율이란 말을 이제 쓸 거예요. 자, 그래서 표본들로 만들어진 평균, 표본 평균, 그러니까 확률 표본이 지금 x1부터 xn까지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 가지고 이것들의 평균을 낸 거죠. 그러니까 x1부터 xn까지 더한 것을 n으로 나눈 것, 그거를 표본 평균이라고 불러요. 표본 평균. 그래서 예를 보면 하나 구해 봅시다. 가져가서 해볼까요? Shift Window S에서 얘를 가지고 가서 한번 봅시다. 계산이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니까 이거는. 모집단 1, 2, 3, 4에서 뽑은 하나의 수를 확률 변수 x를 하자. 그러면 뽑을 수 있는 게 x가 취할 수 있는 값이 1, 2, 3, 4겠죠. 그쵸? 여기 1, 2, 3, 4. 그때 확률은 다 같다고 생각하면 4분의 1이죠. 그쵸? 근데 이제 거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x1, x2 이렇게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렇게 추출하는 거예요. 자, x의 평균을 구하시오. x의 평균 1번. x의 평균 뮤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원래는 이렇게 쓰면 더 좋겠네요. 1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4분의 1. 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4분의 1, 2, 3, 4를 더하니까 4분의 10 해서 2분의 5가 되죠. 그 다음에 분산은, 그 다음에 분산 시그마 제곱은 1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 곱하기 4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 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얘는 4분의 5네요. 그래서 모집단의 평균과 분산을 지금 구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바의 기대값 분산을 각각 구하셔. 그러면 지금 구해보면 x1, x1, x2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얘네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쭉 그려보면 1,1 그쵸? 1,2 아이고 그 다음에 1,3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네, 요렇게 요걸 보면 요 표의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때 x바는 이 1과 1의 평균이니까 1, 1과 2의 평균이니까 3 나누기 2니까 1.5, 1과 3이면 4 나누기 2니까 2, 이런 식으로 쫙 x바를 구할 수가 있죠. x바들을. 따라서 x바의 분포를 보면, x바의 확률 분포를 보면, x바의 값이 1일 때, 1.5일 때, 2일 때, 2.5일 때, 3일 때, 3.5일 때, 4일 때, 여기까지 이렇게 있죠. 그쵸? 아이고. 그래서 그때 확률을 구해보면 전부 이게 몇 개죠? 전부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서 16개가 있어요. 16개 중에 1이 되는 경우가 몇 개죠? 하나. 따라서 확률은, 그때 확률을 P라 그러면 확률은 16분의 1. 1.5가 되는 건 몇 개 있어요? 1.5가 되는 거. 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두 개죠? 16분의 2. 2가 되는 것은 하나, 둘, 셋. 세 개. 16분의 3. 그 다음에 2.5. 하나, 둘, 셋, 넷. 16분의 4. 3이 되는 거 하나, 둘, 셋. 16분의 3. 3.5가 되는 거 하나, 둘. 4가 되는 거 한 개. 16분의 1. 다 더하면 1, 2, 3, 4 더하면 16. 그래서 1 이렇게 되네요. 요게 지금 그 x바의 확률 분포가 되는 거죠. x바의 확률 분포. 그럼 이 x바의 확률 분포 가지고 이제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x바의 기대값을 계산하면 1 곱하기 16분의 1 더하기 1.5 곱하기 16분의 2 더하기 쫙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되겠죠. 4 곱하기 16분의 1. 그렇죠?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컨닝했더니 얼마? 2분의 5래요. 그 다음에 시그마 x, 시그마랜다. 분산 v x바 이거를 계산하면 얘도 계산하는 방법은 알죠? 1의 제곱 곱하기 16분의 1 4의 제곱 곱하기 16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을 빼면 되죠. 얘 계산했더니 8분의 5래요. 8분의 5. 예. 그래서 노트로
가보면 이렇게 2분의 5, 8분의 5 이렇게 값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요거를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 모집단의 분포는 지금 그래프로 굳이 나타내 보면은 1일 때 4분의 1, 2일 때 1, 2, 3, 4 하면 4분의 1, 4분의 1 해서 균등분포죠. 그쵸? 다 균일하게 여기가 지금 4분의 1인 그런 분포를 따라요. 그런데 표본 평균의 분포를 구해보면 표본 평균은 얘는 지금 x값이 갖는 분포고 그때 확률이죠. 그 다음에 x바가 갖는 값을 계산해 봤더니 1, 1.5, 2, 2.5, 3, 3.5, 4 이렇게 돼요. 1에서부터 이렇게 되고 그때 확률을 봤더니 16분의 1, 16분의 2, 16분의 3, 16분의 4, 그 다음에 16분의 3, 2, 1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되는 모양을 따라요. 그러니까 얘는 그 모집단은 분포가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일직선 이렇게 평평한 이런 균등 분포인데 이런 균등 분포를 따르지만 모집단의 표본 평균의 분포는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는 보니까 이렇게 되는 모양이 되죠. 가운데가 볼록 여기 중앙 볼록하게 나오는 그런 분포가 돼요. 그리고 기대값을 계산해 보면 평균 뭐 표본 이게 지금 표본 평균의 기대값 표본 평균의 평균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는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이게 뭐냐면 2분의 5가 바로 요거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아요. 미우하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8분의 5잖아요. 8분의 5는 지금 4분의 5, 그러니까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4분의 5 이런 모양이죠.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을 2로 나눈 거죠. 2가 지금 그 표본의 개수죠. n. 그래서 요 얘기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여기 위에 예에서 x바의 평균은 뮤하고 같고 분산은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하고 같았다. 일반적으로 이 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식을 잠깐 보면 x바의 기대값은 얘는 n분의 1 시그마 xi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n분의 1 시그마 2의 xi가 되고 얘네들은 n분의 1의 시그마 xi 각각의 평균은 다 뮤죠. 모집단의 분포를 그대로 따르니까 확률 표본이니까 그럼 이거는 n분의 1 곱하기 뮤가 몇 개냐면 n 뮤가 되니까 이게 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산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또 분산의 성질은 요 앞에 요 개수가 제곱으로 나오죠. 그리고 시그마 vxi xi 이렇게 돼요. 따라서 n제곱분의 1에 시그마 제곱이고 n제곱분의 1에 n 곱하기 시그마 제곱해서 약분되니까 n분의 시그마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표본 평균의 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하고 같고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의 분산은 이게 1번, 그 다음에 2번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과 같다. 오케이? 요거 n분의 시그마 제곱 뮤 이렇게 된다 이거죠.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요 밑에 얘기를 보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이면 확률 표본 xk도 정규 분포를 따르고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면 확률 분포도 정규 분포고 그 정규 분포들을 더한 다음에 n으로 나눈, 그러니까 1차 결합이죠. 그 표본 평균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런데 x바가 지금 평균이 위에서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 그랬으니까 x바는 정규 분포 뮤 n분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거죠. 오케이? 네, 요거는 항상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n의 크기가 커지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다라는 요것이 빠져도 n이 커지면 모집단의 분포에 관계없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게 바로 요거예요. 중심극한 정리라 그래요. 중심극한 정리. 별이 5개. 모집단의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일 때 분포가 뭔지는 몰라요. 분포는 몰라요, 지금. 분포는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집단에서 추출한 크기가 n인 확률 표본 x1부터 xn의 표본 평균 x바는 n을 충분히 크게 하면, n이 충분히 커지면, 그러니까 n이 충분히 커지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 이거죠. 즉 정규 분포 따른다. 그러니까 얘를 표준화하면, 이걸 표준화하면 x바 마이너스 뮤, x바의 평균인 뮤를 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인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눠주면 얘 표준화한 거죠. 이건 표준화한 변수가 되죠. 그거는 정규 분포 제로일을 따른다 이거죠. 언제? n이 커지면. 예, 그래서 통계에서는 이제 n이 무한대 이거를 보통 n이 30보다 크다 뭐 이러면은 이제 주로 이제 쓰게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여기까지. n이 충분히 크면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자, 요 밑에 예를 볼까요? 우리나라 대학생의 한 달 생활비 평균이 51만 4천 원이고 표준 편차가 15만 원이라고 하자. 이게 진짜 그런지 몰라요. 여기 대충 뽑아본 거예요. 임의로 뽑은 대학생 100명의 월 평균 생활비가 50만 원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라.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읽어보면 대학생의 한 달 생활비를 확률 변수 x라고 하면 표본의 크기가 n equal 100. 이게 표본의 크기예요. 그 100명. 이게 표본의 크기예요. 그러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x바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하고 같죠? 그래서 얼마? 51만 4천 원. 그 다음에 x바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죠. n분의 시그마 제곱. n이 충분히 크니까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n분의 시그마 제곱. n이 100, 시그마가 표준편차 15만원. 그러니까 15만원의 제곱. 해서 요게 지금 분산이 돼요. 따라서 이게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랬으니까 x바는 지금 정규 분포 51만 4천원, 10배 15만원의 제곱을 따른다 이거죠. 언제? n이 커질 때. 근데 지금 n이 100이니까 충분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된다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뭘 계산하라 그랬냐면 50만원, x바가 50만원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해라 이거예요. 요 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고 요거 형태에서. 그래서 얘를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표준화시키면 50만원 마이너스 51만 4천원 하고 루트 100이 10이죠. 10분의 15만. 그래서 요걸 계산했더니 얼마? 마이너스 15분의 14. 15분의 14 계산했더니 0.93. 그래서 확률 분포 표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지금 0.93 마이너스 0.93인 요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죠. 표에서. 그래서 계산했더니 그게 약 0.176이가 나온대요. 이건 표에서 보는 거예요. 표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로 나오면 표를 주거나 할 거예요. 약 18%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 중심극한 정리를 이런 식으로도 또 얘기할 수가 있겠죠. 큰 수의 법칙 그래가지고 n을 아주 크게 하면
임의의 입실론에 대해서, 임의의 양수 입실론에 대해서 n을 아주 크게 하면 표본 평균하고 요거는 모평균이죠. 모평균하고의 차이가, 요 두 개의 차이가 그 임의로 정한 요 입실론보다 더 작게 될 확률이 1에 가까워진다. 이게 큰 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을 우리가 저 앞에서 그 확률 얘기할 때도 했어요. 임의의 엡실론에 대해서 리미트 n을 크게 하면, 시행 s를 크게 하면 시행 s분의 실제로 그것이 일어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그 수학적인 확률하고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질 확률이 어떤 수렴하는 값, 이것이 1보다 1에 가까워진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요게 이제 상대도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학적인 확률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값이죠. 수학적인 확률일 수도 있고, 또는 수학적 확률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어떤 특정한 값일 수도 있고, 그래서 수학적인 확률이 있다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로 확률적으로 수렴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수학적 확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떠한 특정한 값으로 이 상대도수가 수렴할 확률이, 확률적으로 수렴할 확률이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계적 확률을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도수를 가지고 근사값으로 계산을 했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이 표본 평균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요렇게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이거를 이제 큰 수의 법칙, 표본 평균에 대한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표본 평균의 또 다른 버전이 표본 비율이에요. 표본 비율. 그래서 표본 비율을 보면 여성의 비율이 P인 모집단에서 임의로 N명을 뽑을 때 그 뽑힌 사람이 여성이면 1, 남성이면 0이라 그럽시다. 그리고 확률 변수를 그때 그 값을 갖는 확률 변수를 xk라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n분의 1 하고 예를 들어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그쵸? 즉 이게 뭐예요? n분의 여성 이 n명 중에 n명 중에 여성이 예를 들어 뭐 이게 예를 들어서 뭐 R명이라면 1이 R개라면 여성이 R명인 값이죠. 뽑힌 거죠. 다시 말해서 이게 비율이죠. 그러니까 표본의 비율이 되는 거예요. 표본의 비율. 그러니까 표본 중에서 여성이 몇 명인지를 나타내는 표본의 비율. 표본 중에 여성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거죠. 표본 비율. 요 값이. 그러니까 표본 평균이 표본 비율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표본 비율의 기대값을 구해보면 우리가 요 식을 보면 표본 비율을 지금 P햇이라고 썼어요. P햇의 기대값은 표본 평균, P햇이나 지금 이게 같은 거잖아요. 이게 P햇이란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X바의 기대값이고, X바는 지금 N분의 1 곱하기 XK의 기대값이니까, XK의 기대값은 지금 이 XK라는 애는 N명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지금 모집단의 비율이 P잖아요. P. 그러니까 N명 중에서 뽑으면 NP가 되겠죠. 평균이. 뮤 이퀄 NP잖아요. 평균이. 그러니까 여기 NP. 그래서 N 약분되니까 P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집단의 분산은 어떻게 되죠? 모집단의 분산은 NPQ잖아요. NPQ. 즉 NP 1-P죠.
그러니까 이항분포니까 이항분포를 따르잖아요. 확률이 P인 거에서 N개를 뽑으면 그 중에 여성이 K명 뽑힐 확률, 그러면 그거는 NP, 이항분포 NP를 따르니까. 그쵸?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다 이거죠. 그리고 분산도 구해보면 P햇의 분산은 X바의 분산과 같고, 이건 아까 얘기했던 평균 구할 때처럼 N제곱으로 앞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XK의 분산을 더한 거죠. 근데 XK의 분산이 여기 NPQ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N제곱분의 NPQ 해서 약분돼가지고 N분의 PQ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면 n이 충분히 클 때 중심극한 정리에 의하면 표본 비율은 평균이 P이고 분산이 N분의 PQ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요거를 표준화시켜서 쓰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표본의 크기가 N이 충분히 크면 표본 비율 P햇을 표준화한 정규 변수 G는 정규분포 제로를 따른다. 즉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요식 많이 봤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지금 P햇이 뭘 따르는 거예요? 정규분포 P, NPQ를 따르는 거죠. 이걸 따르는 거예요, 지금. 언제? N이 충분히 클 때. 요거를 지금 표준화 시키면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예를 보면 공정한 동정이라는 거는 이제 그 확률이 2분의 1이라는 거죠. P가 2분의 1. 400회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온 횟수가 200 이하가 될 확률을 구하죠. 동전을 던지는 시행의 모비율은 2분의 1이죠. 근데 400회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표본 비율 P햇의 평균은 우리가 위에서 P햇의 평균은 모비율하고 같다 그랬고 2분의 1. 그 다음에 P햇의 분산은 NPQ라 그랬으니까 N분의 PQ라 그랬으니까 N이 지금 400회니까 400하고 2분의 1. 그래서 1600. 그러니까 40의 제곱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준화한 거, 요거 G는 루트 40분의 1, 그러니까 40분의 1분의 Pn-2분의 1은 정규분포를 따르죠. 따라서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 200 이하가 될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P햇이 400분의 20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거죠. 이거 표준화하면 요 값이 0이 돼요. 그러니까 정규분포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여기가 0이잖아요. 여기 0.5죠. 0.5. 그러니까 2분의 P햇, 즉 표본 비율이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얼마? 50% 이하가 되는 거죠. 이하가 아니라 50%인 거죠. 요것도 또 이 표본 비율에 대해서도 큰 수의 법칙을 적용을 하면 아까 좀 전에 그 표본 평균에 대해서 큰 수의 법칙이 어떻게 써졌냐면 이렇게 써졌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x바와 표본 평균 모평균의 차이가 입실론보다 작아질 확률이 1에 가까워진다 그랬는데 요거를 그 표본 비율로 쓰면 x바에 해당하는 게 위에서 x바에 해당하는 게 여기 n분의 x잖아요. 그렇죠? 여기 n분의 x. 그렇죠? 그래서 그 n분의 x를 여기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모평균에 해당하는 게 모비율 p. 그래서 요거는 비율, 표본 비율로 썼을 때 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표본 비율 버전인 거죠. 큰 수의 법칙의 표본 비율 버전.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 큰 수의 법칙을 그 교과서에서 다룰 땐 요거를 아마 했을 거예요.
그 이항 분포 얘기하고 정규 분포 얘기하고 이항 분포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아마 요 큰 수의 법칙 얘기를 하는데 그때 요걸 가지고 아마 큰 수의 법칙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였냐면 표본 평균 그리고 표본 평균의 또 다른 예인 표본 비율이 어떤 분포를 따르는지를 봤는데 n이 커지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 n이 작은 경우에는 표본 평균 같은 경우 n이 작을 경우에 원래 집단이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당연히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 말을 버벅대네. 표본 평균은 이거는 n이 커지면 정규 분포. 표본 비율도 마찬가지죠. n이 커지면 정규 분포. 이거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어떤 정규 분포? 뮤 n분의 시그마 제곱. 여기는 뮤 p n p q. 네, 이거 기억을 해 두세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올 겁니다. 해서 표본 분포, 표본 평균과 표본 비율에 대한 분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